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독서 시간은 또 어제와 이어서 나는 포기를 모른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음님의 글이고요. 진정한 자신의 이야기를 팔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읽겠습니다. 2005년 11월 10일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재임한 지 2년째였다. 나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주 광역특별선거에서 막 크게 패배한 상황이었다. 주의회에서 진 적이 없던 4개의 법안을 투표에 붙인 것이다. 선거 직후 의사당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나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으면 때로 강압적이고 조급해지곤 한다. 그 선거운동은 매우 힘들었다. 돈도 많이 들었고 공개적으로 사적으로 많은 싸움에 휘말렸다. 언론 보도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내 지지율은 33%까지 추락했다. 부시 대통령의 캘리포니아주 지지율보다 낮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했다. 재선 선거 운동이 코앞인데 분석가들은 내가 정치판을 오판해 남은 임기를 망쳤다고 내다봤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나를 주지사로 선출한 건 현상을 타파하고 주의회를 장악한 특수이익 집단과 싸우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주 광역특별선거 결과로 유권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봐 슈니첼. 당신이 일하라고 뽑았더니 되레 우리한테 일을 시키면 어떡해? 나는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한 카메라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 3,500만 명에게 그들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였음을 분명히 했다. 저는 이 선거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절대로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참모들이 내 뒤에 서 있었다. 전날 팀원들에게 보고받고 함께 보고서를 파헤치며 숫자를 파악하려 했었다. 결과는 암울했다. 내가 투표에 붙인 4개의 법안 중 무려 3개가 2자릿수 차이로 반대가 더 많았다. 이건 팀원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해줬다. 기자회견장으로 가기 전 상하원 지도부와 비공개 조찬 회의를 열고 몇 시간을 담소했다. 메뉴는 거봐 내가 뭘 했어? 를 곁들인 굴욕이었다거나 할까? 나는 둘 다 가만히 삼켰다. 5개월 전 특별선거를 발표할 때만 해도 언론 앞에 서서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잠깐 내 입장이 돼보라. 그 기자회견장에서 내 기분이 어땠을까? 적들은 물론 나를 가장 믿어준 이들 앞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물론 온 미국 앞에 서서 내 잘못을 인정하는 심정 말이다. 내 실수로 많은 일을 실망시켰고 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내 탓이라고 말하는 그 기분. 뜻밖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알다시피 솔직히 선거 결과에 선거 자체를 강행한 것에 책임지는 일은 높은 위치의 정치인에게는 흔한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내겐 결코 낯선 일이 아니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패와 성공을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번 일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경험일 뿐이다. 주지사 선거 때는 과거의 마리화나 사용에 관해 기자들의 추궁을 받았다. 나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회피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깊이 들이마셨죠. 어떤 기자는 내가 1980년대 초에 플레이보이에서 찍은 영상을 들먹였다. 브라질 카니발을 신나게 즐기는 장면이었다. 굳이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그땐 정말 재미있었죠. 사실이니까.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이 나를 뽑는 이유는 내가 완벽한 척하는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재미있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보통 사람이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일들을 부정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팔아야 할 것이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에서 달아나 남이 내 이야기를 하기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장담컨대 결코 좋은 곳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라.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라.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부족하거나 부끄럽더라도 그래야 한다. 과거에서 도망쳐 숨고 자신의 진실한 이야기를 부정하고 딴 이야기를 파는 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사기꾼과 다를 바 없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인처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 선거 결과에 책임지기로 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다. 애초 주지사 선거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품은 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면 응당 옳고 현명한 일이기도 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으며 누구 책임이고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야만 했다. 내가 내 이야기로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지금 내 앞에 선 적들과 기자들이 만들어낼 테니까 그들은 내 말을 제멋대로 왜곡하고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할 테니까 특별 선거가 왜 실패였을까? 역설적이게도 내가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표에 붙인 모든 법안의 가치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안하고 파는 데 실패했다. 그 법안들을 캘리포니아에 대한 나의 비전과 연결짓지 못했다. 각 법안의 핵심 사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수사법이 너무 공격적이었다. 설명이 너무 전문적이었다. 사람들의 삶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니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알아들을 것으로 생각했다. 한마디로 고객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였다. 내가 설득해야 할 중도층과 부동층, 유권자들을 제시한 법안들이 자기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아채지 못했다. 공립학교 교사 연구 고용 자격 보장, 주 지출 제한, 공무원 노조 회비 제한, 선거구 재구획, 심지어 선거구 재구획 개혁안조차 공감을 얻지 못했다. 애초에 선거구를 다시 그리려는 이유가 아니라 경계를 새로 정하는 방식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었다. 정치인들의 손에서 선거구 조작 권한을 빼앗아 와서 유권자들의 삶의 방식을 더 정확히 반영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말이다. 쉽게 말해 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관심조차 없는 하찮은 일에 파묻혀 있었다. 내 잘못이었다. 다신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렇다고 주의회화의 논쟁을 그렇게 끝낼 생각은 없었다. 계속 전진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 그 부분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진할 작정이었다. 이것이 내가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바였고 실제로 지켰다. 믿을 수 없다고? 그 후 몇 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해주겠다. 이듬해 주의회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합쳤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진행한 건설적인 회의는 여러 성과를 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감축하는 환경법의 해법안 32.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야심찬 태양 에너지 정책으로 100만 개의 태양 지붕 프로젝트로 알려진 상원 법안, 캘리포니아의 도로, 고속도로, 다리, 교실, 제방, 서민주택, 철도 등 재건하는 500억 달러의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 법안 등등. 그 중에서도 내가 인프라 패키지 법을 사람들에게 팔 수 있었던 핵심 열쇠가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2005년 특별선거의 교훈을 살려 인프라와 같은 전문 용어는 거의 쓰지 않았다. 대신 낡은 도로를 보수하고 새로 만들어야 부모들이 아이 축구 연습에 늦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말했다. 다리와 철도를 고쳐야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제때 살 수 있다고 했다. 유권자들에게 사람과 물자가 신속히 이동할수록 우리 주의 경제력이 높아진다고 역설했다. 선거구 확정에서 비롯되는 부패와 불평등을 논하기보다는 정치인들의 손에서 권력을 되찾아 유권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내가 설득하려는 이들의 삶과 진정 맞닿아 있는 언어로 내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리고 2006년 6월 나는 2003년보다 높은 득표율과 더 많은 표로 주지사 재선에 성공했다. 내가 특별선거 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집무실에 틀어박혀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고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더라면
내 실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다면 나는 전형적인 정치인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유권자들이 믿고 뽑아준 정치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더 끔찍한 건 그랬다면 언론에게 제 입맛대로 보도하라고 전권을 내준 꼴이 되었을 거라는 점이다. 분명 최악의 기사로 도배되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식이었겠지. 아노드가 냉묵하고 오만하며 현실 감각 없는 문제의 정치인이 되기까지는 고작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난 1세기 기사 제목도 눈에 훤히 보인다. 유권자들이 터미네이터가 되어 아노드를 제거하다. 액션 영웅의 종말. 아스타라 비스타. 거버네이터. 하지만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는 2003년 주지사 후보 토론이나 주민 소환 투표 때와는 전혀 달랐다. 충격도 놀라움도 없었다. 가십이나 조작된 내용도 없었다. 솔직히 2005년 뉴스들이 지루했다. 너무 사실에 기반해서 흥미가 떨어질 정도였다. 전형적인 정치 분석과 논평이 주를 이루었다. 내가 직접 내 이야기를 쓰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 투표선거가 끝나고 이틀 동안 분석가들은 나의 몰락을 점치며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가 이젠 누가 봐도 레임덕인 공화당 주지사와 협조할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그들은 8개월도 안 돼 내가 압도적 표차로 주지사에 재선되리라는 걸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일은 공상과학협영화에나 가능하다고 여겼을 테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진실한 사람이 들려주는 진실된 이야기보다 더 잘 팔리는 건 없다. 특히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라면 더더욱 그렇다. 선거에 당선되거나 잡지의 특집 기사로 실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직장에서 연봉 협상을 하든 흥미로운 이성에게 잘 보이려 하든 입대를 위해 가족을 설득하든 마찬가지다. 꿈이 무엇이든 자신을 팔아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그 인생 이야기를 팔아야 한다. 내가 나서서 정직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으면 남들이 내 멋대로 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이다.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도 해낼 수 있다. 나는 제법 오래 살았고 세계 곳곳에 행복하고 성공한 인물들이 많이 만나봤다. 유명인사, 권력자, 흥미롭고 창의적인 사람들, 평범하고 선량하며 근면한 사람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자기 이야기를 타인이 쓰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다. 자신의 비전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지 알고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세상을 헤쳐나간다.